그럼 상속세를 지금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낼 것 같냐? 몇 퍼센트가 냅니까? 몇 퍼센트 낼 것 같으세요? 2%? 한 냅니다. 그렇게 많이 냅니까? 네, 많이 냅니다. 서울 경기가 7, 80%. 그럼 그때 이제 세액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죠. 기절하죠. 가격 낮추면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응. 세상이 절대 국세청이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야, 이 상속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올해 지난 6월 달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경매로 나온 이유를 보니까 2016년에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못 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자, 상속이나 증여세 못 내서 강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일,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호TV에서 좀 한번 다뤄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상속세 증여세하면 바로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정훈 사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참 많죠. 엄청 많습니다. 아,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요. 예. 뭐 여기 음마아파트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음마아파트가 2000년도에 예. 5억이었어요.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00년에 가격이 5억.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라고 네.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 당시에도 일괄공제가 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음마아파트 상속받으면 예. 상속세 0원. 땅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내는 세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금 내면, 상속세 내면 아유 부자야, 친해져. 예. 근데 요즘 음마아파트 딱 받으면 계산 안에 딱 나옵니다. 얼마예요? 음마아파트 딱 받으면 6억에서 8억 내요. 이제 상속세를. 네. 상속세를 예전에 그 가격만큼 내야 돼요. 아파트 가격만큼. 네. 근데 음마아파트는 한 24년간 낡아졌죠, 사실. 낡아졌는데 값은 비싸졌으니까 세금은 더 내요. 세금은 더 내라. 그래서 그러네. 방금 말씀하신 이 경매 사이즈도 그럴 거예요. 2016년도에 상속인데 왜 이제 나왔냐? 이거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연부연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네. 뭡니까?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이제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최대 10년간 쪼개서 내라. 아, 그럼 만약에 8억을 낸다면 해마다 8천만 원씩. 맞습니다. 해마다 8천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직장인이라면. 거의 못 내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이러게 된다. 예. 그러니까 매년 한 7, 8천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월세고 예. 8억에 매년 가산금이 붙어요. 3.5%. 아, 그럼 그거 어떻게 내냐? 그러면 한 1억 정도 내야 돼, 초반에는. 예. 83, 24하면 얼추 2천, 3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8천에 2, 3천 붙어서 1억, 1억, 1억 계속 내는 거야. 야, 이 상속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러게 됩니다.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인이 2명이라고 할게요. 자녀 2분. 예. 쓸 걸 이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매년 4천만 원씩 적금 들여서 둘이 같이 모아가지고 매년 이걸 내야 돼요. 그렇지. 상속 좀비처럼. 좀비처럼. 이걸 상속 좀비. 지키기 위해서. 아. 제가 그 상속 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왜냐면 진짜 그러세요. 너무 딱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상속을 받으면 야, 너 좋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죠. 소금도 문드러지고. 근데 또 야, 소금 문드러지더라도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남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 재산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절반을 뚝 떼서 낸다고 생각하면 그 절반 떼서 낼 돈이 없으면 이게 또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경매도 제가 봤을 땐 이런 상황일 거예요. 예. 왜냐면 왜 경매로 넘어갔느냐? 아니 그냥 외부에 팔면 되지. 그렇지. 못 삽니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마다의 부동산 특성을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팔려고 내놔도 어떨 땐 또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놔라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년 거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치동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거래되기가 좀 쉽진 않다. 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왜냐면 경매는 이제 이게 금융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 요건이 좀 맞으면 예.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터지긴 터졌습니다. 뭐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개편하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가, 그래 해보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속세 개편이 부결나고 원래대로 상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개편하자는 얘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사실 대화 잘 되다가 예.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결이 나버렸는데, 예.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그러면 세금 내는 분들이 사실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 많이 옵니다. 아버님이 사실 오늘 내일 하신다. 오늘도 전화 받은 게 한 550억 정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개편이 되면 예. 상속세가 거의 10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더 줄어들 아, 수. 개편이 되면 줄어들고 개편이 안 되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5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 개편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 내년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음. 근데 이게 다 말짱 꽝이 돼버렸으니까 음. 그분 입장에서 이제 아, 근데 하늘이 뭐. 무너진 것 같다. 아, 사실 제 생각이 좀 뭐냐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재산을 만약에 50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면 뭐 세금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가업을 내가 물려줬어. 네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잖아요. 그 가업을 물려주면 그래도 상속세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물려주면 자녀분이 이 가업을 승계받아서 유지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 맞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약간 사이즈만 커지면 이게 말 그대로 아 그럴 거면 제가 많이 듣는 게 요즘 그겁니다. 기업 오너분들이 나이대가 다 환갑 이상이세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도 기업도 같이 나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돼서 연구 그 설문조사했는데 예. 뭐가 제일 운영이 어렵냐? 80%가 세금이에요. 세금. 상속세. 왜냐 나 죽으면 이 기업 가치가 몇백억인데 세금 공제 뭐 얼마 정도 해주지만 이게 단위가 갑자기 1000억대나 조 단위로 넘어가면요. 공제액수 이게 가압상속 관련된 공제액수가 한 최대가 600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받아도 내가 세금 낼게 막 1000억 단위다. 막 그래버리면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조도는 어떻게 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생전에 적당히 좀 정리하자. 근데 이제 그게 막 좀 이제 표현 좀 애매하지만 뭐 중국계 사모펀드에서 사가네 막 이런 얘기가 막 우리나라 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에서 사가면 그 손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근로자분들도 이제 고용 유지는 거의 안 될 거고, 그렇죠. 해고하고. R&D도 R&D 연구도 다 끝나고. 그렇지. 사실 그럼 그러면 크죠. 기업이 뭔가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3번 정도 이렇게 승계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도 결국 나락 거가 된다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예. 예.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 경험한 케이스가 예. 그분도 좀 가격대가 높았어요. 물론 예. 이제 이따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한 700억 정도 되셨어요. 상속 자산이. 예. 그래서 상속세가 280억이 나오셨어요. 어. 그래서 사실 그걸 받아보면 예. 참담합니다. 왜냐면 태어나서 1억 내는 세금도 거의 없는데 예. 고지서가 280억이라니. 아니,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야, 상속세 좋아. 그래. 야, 뭐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거 니네가 상속을 받으니까 내는 거고, 또, 막말로 상속세 그거 몇 명이나 낸다고 그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기업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리치노마드를 엄청 생각하세요. 리치노마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상속세 없는 국가로 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나라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리할 때 양도세나 이런 건 내야 되겠지만 어차피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냐면 내가 1억을 벌면 5천이 어차피 세금이거든요. 최고 세금이 50%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럴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투자 이민을 간다거나 그러면 상속세 없는 나라 대표적인 데가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 이민 금액이 오히려 뭐 내가 내야 되는 세금 50억보다 20억이면 그냥 그 투자 이민 가버리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한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선순환이 될까 솔직히 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선순환적인 문제 때문에 상속세를 좀 개편을 하자라고 했는데 개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 증여세 개정안을 보니까 뭐냐면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적용하던 최고세율이 50% 이걸 삭제하고 10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다. 오히려 30억 원 초과할 때는 50%의 상속세를 물리지만 보통 10억 원 상속하면 세금 얼마 냅니까? 10억 원 상속받았을 때 배우자 있으면 영원이에요 사실 그 정도. 아, 그 정도 영원이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걸 40% 세율을 과세표준이 이제 말 그대로 공제 다 빼고 그다음에 10억 원 넘어가면 40% 구간으로 적용해 주겠다. 근데 기존에는 30억 원 넘어가면 저 높은 세율을 50%를 적용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고 세율 좀 없애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자 감세다. 아. 근데 저는 약간은 또 동의하는 게 또 이 부분에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그게 일종의 어떤 기업 오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학을 떼고 50%학 떼고 이제 그만 정리해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꽤 크니까. 제가 중소기업 오너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물론 우리 중산층 분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전부 다 국가에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나 사업 안 할랜다. 엄청 많습니다. 그럼 사업 안 하면은 일자리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라고 뭐 몇 개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이게 또 사회 분위기로 저변학대가 되는 순간 진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진짜.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결국은 정부안 다 부결됐으니까 25년도에는 이제 더 세금 내셔야죠. 진짜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는 거밖에. 네. 그동안 하던 대로.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상속세 내는 게 부자가 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이 몇 프로인 것 같냐? 우리나라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상위 기준 막 이런 거 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면 상위 1%가 부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세요. 0.1%나 부자 1%. 그럼 상속세를 지금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낼 것 같냐? 몇 퍼센트가 냅니까? 몇 퍼센트 낼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순자산 10억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순자산 10억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뭐 평균가가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인구의 평균가라고 치니까 절반이라고 가져간다고 그냥 대충 치면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낮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부 아파트 가격이 빚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순자산 10억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빚밖에 없기 때문에 빚을 제외하고 이제 순자산을 뭐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는 2%? 한 5.2% 냅니다. 그렇게 많이 됩니까? 네, 많이 냅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책을 쓰면서 통계 수치를 봤는데 예. 2016년도부터 이제 사실 한 28만 명 정도 내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구수가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한 35만 명까지 돌아가셨어요. 해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몇 명이나 신고를 잠깐만, 우리 했냐면 해마다 35만 명이 돌아가시면 많이 돌아가셨어요.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그걸 못 따라. 23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해마다 12만 명, 13만 명씩 줄어들네요. 맞습니다. 데드크로스 시작한 거는 이제 벌써 이미 4, 5년 됐죠. 4년 됐죠. 2016년도에는 한 6,200명 정도가 14조 정도 상속세 신고를 했었어요. 14조. 네, 그래갖고 이것도 많을 수 있죠. 6,200명. 14조를 신고했다는 얘기는 14조를 낸다는 거예요? 14조 중에 절반, 한 7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인별마다 이제 이 공제가 있으니까 그 액수는 이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재산가액 총액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에는 한 3, 4배 올랐어요. 한 6, 7년 만에. 왜냐면 거의 한 20년간 오르지 않던 게 자산 가치가 조금 올라서 예. 그래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지금 한 18,000, 19,000명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35만 명인데 그래서 한 5%, 5.2%가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5.2%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근데 이 5.2% 중에서 서울, 경기가 7, 80%예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겠지. 다른 지역은 사실 상속세 많이 내지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가액도 거의 막 50조 이 정도에 육박할 정도예요. 예전에 14조였는데 많이 뛰었네요. 많이 뛰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치가 좀 올라갔기 네. 때문에. 자, 지금 만약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좀 수정하자라고 만약에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부결 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계없는 자산 규모의 분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이거까지 또 내고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들이.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건인데 예. 이게 가장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그냥 분당에 아파트 한 채 현금 2, 3천만 원. 이러고 한 70대에서 80대 돌아가시는 게 완전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생 집 한 채 이렇게 잘 꾸리시고. 자, 그럼 분당의 집안채면 예를 들어서 한 12억 잡고요. 맞습니다. 본인들의 재산 가치를 모르세요. 그래서 집 한 채랑 현금 2, 3천만 원인데 무슨 상속세를 내겠냐. 배우자도 있으니까. 딱 계산했더니 1억 5천. 상속세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5천. 본인이 생각하기 너무 컸던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1억 5천 지금 어떻게 갑자기 마련합니까? 우선 자녀들도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첫 미팅 때 저는 이제 상속이 펼쳐진 상속세 건은 이제 무료 상담을 꼭 해드려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세액을 말씀드리면 깜짝들 놀라세요. 기절하죠.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아파트 분담금 내라고 해도 못 내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합니까? 물어보면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인생 계속 평생 대출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건지.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은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낸다고요? 얼마요? 1억 5천.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하면 2, 3천만 원 올라가요. 상속 취득세. 취득세까지.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제가 클로즈한 것도 취득세만 7천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많이 받으니까 그거 팔아서 하라는데 안 팔려요. 생각보다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또 급하면 급할수록 또 안 팔리고.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싸게 내놓으면 왜 안 팔리냐. 근데 싸게 내놓고 쪽쪽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 용산에서 같이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내분은 이제 용산에서 있고 그 자녀분들이 군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모실게. 아니, 이서방도 엄마 좋아해. 딸이 근데 어머님 아니 괜찮아 해갖고 아니야 눈치 보지 마 엄마 그냥 엄마 와서 와. 살면 돼. 분당으로 근데, 와 엄마. 근데 엄마가 이래말 진짜야 진짜로 가고 싶지 않아. 아, 왜 그런지 이제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상속은 실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수치만 따지시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치보다 앞서는 게 감정이고 뭐 상속 다툼까지 얘기하면 진짜 오늘 끝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왜 그럼 안 가시냐 했더니 나는 평생 용산에 살았는데 내 아는 모든 지인은 용산에 있다. 그렇죠. 고향이죠. 나 분당 가면 나 지금 이게 손주 보란 얘기다. 나 식모하란 얘긴데 어. 내가 미쳤다고 왜 가냐. 어. 이게 공감 되실 거예요.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엄마와 내가 모실게 와 엄마 우리 이서방도 엄마 되게 좋아해 엄마랑 살고 싶어해. 근데 다른 형제들이 못 가게 또 말린다?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왜 못 가게 말린지 알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용산 집을 정리하고 그 돈 들고 이제 딸 집에 가서 얹혀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애 보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 자녀분들이 엄마 걔가 엄마한테 현금 뺏어서 쓰려고 그래. 맞아요. 가지마 엄마.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 가지마 엄마.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당황하신 경우도 있어요.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다른 자녀는 자기를 모시지도 않을 거면서 막 이런 거죠. 그렇지. 네. 다른 사람들은 또 안 모시고 돈에 또 관심 있고. 야, 방금 그 케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이 용산 집에서 이분은 계속 사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산도 딱 펼쳐지면 상속세 6억이에요. 그냥 툭 던지면 6억.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6, 7억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따님들이나 이제 자녀분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6, 7억을 내려면 결국은 답은 하나잖아. 얘를 팔아야지.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세금 많이 나간다. 이거 팔아서 이 단지 내 다른 그럼 전세나 월세로 해줄게. 뭐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수치화 봤을 때. 근데 어머님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새빵살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네.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련한 내 집 마련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젊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집에는 그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맞게끔 집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어디 자다가 뭘 만져도 다 어디 있는지 알고. 네. 그리고 막 약간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막 약간 불편한 것을 그 교정하는 그런 장치도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하자니. 근데 이제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못 팔아요. 그럼 얘를 담보를 잡아서 아까 말했던 상속 종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상속 좀비. 네,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씩 매년 내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납니다. 한 7년쯤 되면 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럼 또 10년 다시 시작해야지. 세금 정산할 계산할 때. 왜냐면 다시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상속세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개편이 안 되면. 예. 그러면 그때 상속세가 좀 더 낮은 금액일 수 있겠죠. 뭐 2, 3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 것도 못 내고 있는데 2, 3억이 또 늘어나? 또 상속. 그때 이제 부동산 진짜 팔아야 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상속세나 뭐 소득세나 기타 등등의 뭐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뭐 해서 좀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대충 주변에 그럴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전문가랑 이걸 얘기를 해서 꼬치꼬치 한번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예. 이거 계산 진짜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내가 혼자 뭐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했다가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세금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국세청이 얼마나 아주 꼼꼼한데요. 저 이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그 시가 기준에서 출발하는 건지 그 세금 평가를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우선은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타입, 뭐 내가 5구나 84다. 내가 84를 갖고 있는데 같은 단지, 옆 단지 안 돼요. 같은 단지 내에 앞동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 팔렸다. 3개월 거래. 네, 6개월입니다. 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이 좀 이거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상속은 전후 6개월, 그다음에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게 6개월로 늘어나서 근데 많이 알고 계셔 여기서 대표님. 아니 전 뭐 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파트는 앞동에서 만약에 지난달에 팔렸다 그러면 20억 개를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예요.
유사한 매매가 있으니 얘를 끌고 와서 써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 거래가 없어요. 단지 수가 작으면 네, 같은 단지에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 맞습니다. 그럼 옆 단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옆 단지 걸 못 써요. 그러면 단지 내로만 가요. 그럼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펜트 같은 거. 예. 막 두세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상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 그러니까 예.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제 때 깊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 이거 가격 낮추면 그러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세상이 절대 국세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증여세, 상속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뭐 부자를 감세해 주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온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아주 균등이라는 단어는 소득 대비 뭐 아니면 자산 대비니까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누군 또 뭐 좀 잘생겨서 많이 내고 뭐 미우니까 많이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 어떤지 꼭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